1. 무너진 일상. 김수연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 5시 반. 몸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옆자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남편 정훈이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침대 한쪽은 여전히 그의 자리였다. 또 밤새 뒤척였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5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초췌해진 얼굴, 깊게 파인 주름, 생기를 잃은 눈동자. 한때 동네에서 예쁘다고 소문났던 김수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와 김치, 그리고 며칠 된 반찬이 전부였다. 내일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훈이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은 빚더미에 앉아 문을 닫아야 했고 집도 결국 팔아야 했다.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올 때의 그 참담함은 아직도 생생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살지 그래? 아들 민재가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갓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볼 면목도 없었다. 결혼식 비용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는가. 아침을 대충 때우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대형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한 지 1년 반이 되었다. 시급 9,620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을 보면서 괜히 위축되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표정의 그들과 달리 수연은 늘 초라한 기분이었다. 손목시계도 반지도 목걸이도 모두 팔아버린 지 오래였다. 마트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도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계산대에 앉자마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어젯밤에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괜찮으세요?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오전 내내 손님들의 짜증 섞인 말들이 귀에 꽂혔다. 계산이 너무 느려요. 포인트 적립은 왜 안 물어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응대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뿐이었다. 생계를 위해서는 이 일마저 놓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무료로 주는 식사가 하루 중 가장 든든한 한 끼였다.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밝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중얼거린 말이 허공에 사라졌다. 정훈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57년 인생 중 가장 외롭고 막막한 시간이었다. 오후에도 계속 어지러움이 계속되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 미루고 있던 터였다. 결국 조퇴를 하게 되었고 그만큼 일당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반지하 원룸의 습기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다.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나올까 봐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다. 계란 하나를 넣어 조금이라도 영양을 보충하려고 했다. 텔레비전을 켜니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다.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마음이 허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응, 괜찮다.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조금 피곤할 뿐이야.
엄마, 정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빈이도 같이 살자고 하거든요. 수연은 울컥했다. 고마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민재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말 듣고 너나 잘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적막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다. 저마다의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정훈과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첫 만남, 결혼식, 민재가 태어났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변해 가슴을 저몄다. 여보, 나 어떻게 살지?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에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마트 일을 마치고 근처를 걷던 중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향기로운 추억. 소박한 간판이 달린 작은 카페였다. 몇 번 지나다니며 본 적이 있었지만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했다. 커피 한 잔에 4,000-5,000원이라는 게 수연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다. 창문으로 보이는 내부가 따뜻해 보였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나이 든 남성 한 분이 카운터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수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은은한 커피 향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의 남성이 온화한 미소로 인사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에 다정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아, 커피 하나 부탁드려요. 어떤 커피를 드시겠어요? 메뉴판을 보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았다. 아메리카노가 3,500원이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네. 수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커피가 나왔다. 천천히 드세요.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다. 첫 모금을 마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훈과 함께 가끔 가던 동네 카페, 그때는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사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혼자 사는 처지라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수연은 그 말에 더욱 울컥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위로였다. 감사해요. 아,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수연이에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누었다. 수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영호의 말에 수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지어본 진짜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수연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영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커피가 맛있어서요.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오늘 케이크를 새로 만들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피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을 봐주세요. 영호는 손수 케이크를 잘라 가져다 주었다. 수제 치즈케이크였는데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다.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아내가 좋아하던 레시피인데. 영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아내분이 4년 전에 떠났어요. 병으로.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서. 아니에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수연 씨는 어떠세요? 혹시 가족은?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을 잃은 것, 경제적 어려움, 혼자 사는 외로움까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했지만 영호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영호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카페도 아내와 함께 하려던 꿈이었는데 혼자 하니까 의미를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수연 씨 같은 분이 와주시니까 다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수연은 일주일에 2~3번씩 카페를 찾았다. 영호와 나누는 대화는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1달 정도 지났을까. 수연은 카페에서 영호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영호 역시 수연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듯 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마트에서 일찍 끝나서요. 그럼 좋네요. 오늘 새로운 원두로 커피를 내려봤는데 맛을 봐주세요. 영호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향이 정말 좋았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어디 원두예요? 콜롬비아산인데 직접 로스팅했어요. 아내 생전에 함께 배웠거든요. 아내분과 함께 커피를 배우셨어요? 네, 나중에 작은 카페라도 차리자고 했었거든요. 둘이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만들어주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혼자서는 의미가 다르죠. 함께 웃고 떠들 사람이 없으니까요. 수연도 공감했다. 정훈과 함께 꿈꿨던 일들이 떠올랐다. 민재가 결혼하면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작은 전원주택에서 채소밭도 가꾸며 살고 싶다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다. 저희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남편이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자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라. 수연 씨. 영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요. 대단하다니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 씨는 일도 하시고 아들분도 챙기시고 정말 강한 분이세요. 수연은 영호의 말에 코끝이 찡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준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감사해요. 이런 말 들어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앞으로 자주 들으실 거예요. 영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영호는 수연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틀어놓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맛을 봐달라고 했다. 수연은 영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진심 어린 감상을 나누었다. 영호 씨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아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제가 음식을 해드렸거든요. 아내분이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글쎄요.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영호의 눈에 아쉬움이 서렸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만드시고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하시고
수연 씨가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연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2년 동안 남성과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요. 첫 식사는 카페 근처 작은 한식집에서 했다. 영호가 수연의 취향을 생각해서 고른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시거든요. 그래요? 정말 신선해 보여요. 수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다. 영호와 함께 있으니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다. 수연 씨, 혹시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일 도우면서 집안일을 했고요. 교사셨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차분하고 따뜻하신 거네요. 지금은 옛날 이야기죠.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했어요. 민재 하나밖에 못 낳은 게 아쉬웠는데. 수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방과 후 학습 도우미나 돌봄 교실 같은 곳에서. 나이도 많고 경력도 끊어진 지 오래돼서. 아니에요. 경험과 인품이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의 격려에 수연은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사해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수연 씨라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영호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다. 영호는 수연에게 자신이 키우는 작은 화분들을 보여주며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주었다. 수연은 영호에게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수연 씨가 만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성이 들어간 맛이에요. 아내 이후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수연은 영호 덕분에 정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혈압약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마트 동료들도 수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연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 바로 영호를 만난 것이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요즘 누구랑 만나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엄마가 남자분과 자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재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인데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민재와의 통화를 마치고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카페에 가지 못했다. 영호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지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마트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재가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진짜 그분과 만나고 계신 거예요? 민재야, 앉아서 이야기하자. 대답해 주세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래, 만나고 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민재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넌 알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돼요.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하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몰라. 그럼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내 신혼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런 핑계로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민재의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야, 그분은 좋은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처지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엄마, 그만하세요. 민재가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아빠 명예도 생각하셔야죠. 그 순간 수연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다. 민재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영호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그것마저 포기하라는 것인가? 엄마, 알겠다. 알겠어. 결국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민재가 돌아간 후 수연은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걱정했는데. 영호 씨, 죄송해요. 앞으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반대해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있고.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수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같은 입장이라면 고민했을 거예요. 영호의 이해하는 목소리가 더욱 가슴 아팠다. 그럼, 이제, 네, 서로 잘 지내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한참 동안 울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다. 영호와의 만남을 끊은 후 수연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예전보다 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 번 느꼈던 행복과 희망이 있었기에 그것을 잃은 충격은 더욱 컸다. 카페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저몄다. 영호가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급히 고개를 돌렸다. 몇 번인가 영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마트에서 일할 때도 예전보다 더 의욕이 없었다. 동료들이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신다고 걱정할 정도였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영호와의 추억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따뜻했던 그의 미소, 정성스럽게 내려준 커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혈압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미루고 있었다. 어지러움과 두통이 자주 찾아왔다. 그런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어머, 수연 씨. 동료들이 놀라 달려왔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수연은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약도 제때 안 드셨고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신적 충격도 큰 요인이에요. 혹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호와의 이별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다. 입원비와 치료비 걱정에 수연은 하루 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민재가 병원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엄마, 왜 이런 일이?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약도 안 드시고. 괜찮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엄마, 정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태로 아들 집에 가봤자 집만 될 것 같았다. 민재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일이나 신경 써. 하지만 엄마 말 듣고 가. 결국 민재는 돌아갔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혼자 남겨진 수연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져가는 것 같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영호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 씨, 영호 씨, 왜 여기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걱정돼서.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마트 분이 카페에 와서 우연히. 수연 씨 괜찮아요? 영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자 수연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수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영호 씨를 못 만나서.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도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영호도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아들이 반대하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수연 씨, 우리 조심스럽게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되나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것뿐인데. 수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영호 없는 삶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당연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했다. 늘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만나야 했다. 7. 숨겨진 만남. 수연과 영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다. 시내 외곽의 작은 찻집이나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니까 미안해요. 수연이 죄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드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수연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영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수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느 날 영호가 제안했다. 수연 씨, 제가 민재 씨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제 마음을 전해보려고요. 안 돼요. 더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영호 씨,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재가 수연을 미행한 것이었다. 수연이 영호와 만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민재는 크게 분노했다. 엄마, 약속을 어기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을 기다리고 있던 민재가 다그쳤다. 민재야, 분명히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아빠 생각은 안 하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아빠 생각 안 하는 날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아빠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민재야, 한 번만 그분을 만나봐. 정말 좋은 분이야. 싫어요.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민재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다. 수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사랑하는 아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하지만 영호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재의 아내 수빈이 수연을 찾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빈아, 웬일이니? 민재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요. 어머니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수연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하다. 너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민재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수연은 깜짝 놀랐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해해 줄 줄은 몰랐다. 수빈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어머니가 좋은 분을 만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봤거든요. 수빈의 말에 수연은 울컥했다. 민재는 아직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서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제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가 행복해야 민재도 마음이 편할 거라고요. 수빈의 지지에 수연은 조금 희망을 품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수연이 마트에서 일하던 중 어린 아이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났다. 수연은 재빠르게 아이를 도왔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영호였다. 영호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수연과 영호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본 아이 부모는 크게 감사해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할머니가 바로 민재와 친한 이웃이었다. 할머니는 민재에게 그날의 일을 자세히 전했다. 민재야, 내 어머니 정말 훌륭하시다. 우리 손주가 다쳤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도와주시던지. 네? 그리고 함께 계시던 남자분도 정말 좋은 분이야.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치료비도 대신 내주시고. 민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나이는 60세 정도 되어 보이던데 참 점잖고 따뜻한 분이었어. 내 어머니와 정말 잘 어울리더라. 민재야, 내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참 안쓰러웠는데 그런 좋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만 했는데 어머니와 그 남성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 그날 밤 민재는 수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수빈아, 너는 정말 우리 엄마가 재혼하는 걸 괜찮다고 생각해? 재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분과 만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빠가, 여보, 아버지도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그래도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와 요즘 어떤 때가 더 건강해 보였어?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 남성을 만나고 있을 때가 확실히 더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직 58세야. 앞으로 20년, 30년을 혼자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수빈의 말이 민재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리고 오늘 할머니 말씀 들어봐. 어머니와 그분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분이 나쁜 분일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민재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만 했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일까? 며칠 후 민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까요? 무슨 일이니?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수연은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연은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영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영호는 긴장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영호 씨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면 돼요. 최대한 좋은 인상을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만남은 영호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영호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영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민재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재야, 앉아서 이야기하자. 어머니. 민재가 영호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점잖고 따뜻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민재 씨, 먼저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으로 인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해서. 영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불편해 하신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영호의 진솔한 말에 민재는 마음이 움직였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계실 때. 정말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재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신 건데 반대만 했네요. 민재야, 고마워. 박영호 씨. 민재가 영호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의 마음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수연과 영호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었다. 당당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꿈 같아요. 수연이 영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말했다. 저도요. 이제 당당하게 수연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재는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영호를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수빈도 함께 했고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영호 아저씨,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수연 씨가 레시피를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니 요리 실력은 정말 최고예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수연은 마음이 따뜻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영호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더 밝아지고 적극적이 되었다. 카페도 더 활기차게 운영했다. 영호 씨,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사랑의 힘인가 봐요.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수연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영호의 격려로 지역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예전 교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수연을 좋아했다. 수연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 엄마,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민재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다. 다 영호 씨 덕분이야. 저도 영호 아저씨께 감사드려요. 어머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어느 날 영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수연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어?
네, 부산 바다를 보러 가요. 예전에 아내와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좋아요. 두 사람은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글쎄요. 지금처럼 영호 씨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영호 씨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있어요. 수연 씨와 함께라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1년이 더 흘렀다. 수연과 영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엄마, 결혼 언제 하세요? 어느 날 민재가 농담처럼 물었다. 결혼? 네, 이제 충분히 서로를 알게 되셨잖아요. 민재야, 너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오히려 빨리 하세요. 어머니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수빈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빨리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영호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뭘 더 망설여요. 그래도 재혼이라는 게. 수연 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어요. 죽은 배우자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영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결혼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이해해줘서. 행복하세요, 엄마. 영호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영호의 카페 위층에 마련한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수연은 더 이상 반지하 원룸의 습기와 추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을 시작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죠. 영호의 말에 수연도 적극 동의했다. 그래요.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우울해하고 있다고 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수연이 물었다. 네, 이웃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영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네, 남편 없는 삶이 너무 외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수연은 그 여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남편을 잃고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수연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삶은 계속되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구하고 하루하루 버텨내고. 그러다 영호 씨를 만났죠. 영호가 덧붙였다. 저희도 처음부터 사랑한 건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랑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50대든 60대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수연의 말에 그 여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이 올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여성은 정기적으로 카페를 찾았다. 수연과 영호의 격려를 받으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다. 나중에는 지역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연과 영호의 카페는 지역의 작은 희망 공간이 되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는 곳이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군요. 수연이 감회 깊게 말했다. 그래서 힘든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에필로그 황혼의 사랑이 전하는 메시지.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다. 수연과 영호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도 아이를 낳아 수연은 할머니가 되었다. 영호도 친할아버지처럼 손자를 예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3살 된 손자가 2사람에게 달려와 안겼다. 우리 민준이도 사랑해. 수연이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재 가족과 수연, 영호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수빈이 말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리고 영호 씨 덕분이고. 저야말로 수연 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영호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처음에 반대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민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괜찮아. 너도 아빠가 그리워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 지금 아빠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민재가 궁금해했다. 잘했다고 하실 거야.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던 사람이었거든.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정훈이도 분명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수연과 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호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연도 동의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전설이 되어 있었다. 58세에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여성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남성과 만나 다시 사랑을 찾고 행복한 삶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의 의지와 서로를 치유하는 사랑의 힘,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수빈이 감탄하며 말했다. 행복도 마찬가지야. 몇 살이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수연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예요. 영호가 덧붙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그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가족들은 여전히 둘러앉아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연은 문득 2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눈물 짓던 그때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니 정말 꿈만 같았다.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 수연이 속으로 생각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구나. 영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내를 잃고 의미를 잃었던 카페가
이제는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여보 고마워요. 영호가 수연에게 속삭였다. 제가 더 고마워요. 수연도 영호의 손을 꼭 잡았다. 밤이 깊어가지만 카페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불빛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그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계속 빛나고 있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되찾게 해준 구원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행복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도 반드시 빛이 있다. 인생은 60세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에게도 새로운 꿈이 있고, 새로운 사랑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마. 당신의 황혼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김수연 61세. 박영호와 함께 향기로운 추억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